나의 행복은 가족의 행복입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떠오른 행복 한 줄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도대체 언제 행복해지는 거지? 살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아이 낳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 크면 애들 취직하고 결혼하면 그때 가서 조금은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50이 지나고 60이 오고 70을 바라보는데도 행복은 늘 다음에 언젠가에만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산 것 같은데 문득 뒤돌아보면 정작 나의 행복이라는 말은 언제나 맨 끝에 서 있던 적 없으셨나요? 나는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뒤에다 밀어놓고 살았을까? 오늘 이야기는 그 질문이 마음 한쪽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살아보니 참 단순한 진실 하나가 남습니다. 나의 행복이 곧 가족의 행복이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가족도 같이 흔들리고 내가 살아날 때 가족도 같이 숨을 쉽니다. 그런데 우리는 젊을 때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우리 집이 편해지겠지. 그래서 늘 참았습니다. 아파도 괜찮다 하고 서러워도 웃어 넘기고 힘들어도 별거 아니더라 하며 입을 꾹 다물고 살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아버지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그 괜찮다라는 말 뒤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도 돈 아깝다. 그냥 버텨보자 하며 다시 일어나고 속상한 일, 억울한 일 가슴에 눌러 담고 나이 들어서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잠들던 밤도 많았을 겁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니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낯선 사람이 하나 서 있습니다. 예전에는 웃음도 많고 꿈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았던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웃음이 줄어들고 눈빛은 자꾸 바닥을 보고 어깨는 늘 조금씩 축 처져 있는 얼굴.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가족을 지킨다고, 아이들 키운다고, 집안을 버틴다고 나는 언제나 맨 마지막 칸에 밀려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아이들도 각자 살 길을 찾고 가정도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나서 숨을 조금 고를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행복했을 때 가족이 가장 편안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웃고 있는 날에는 아이들도 말이 많았습니다. 괜히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며 옆에 더 오래 앉아 있었지요. 내가 지쳐 보이는 날에는 밥상에서도 말이 줄어들고 조심스러운 기운이 집안을 맴돌았습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운 날에는 괜히 집안이 따뜻했습니다. 작은 소리까지도 덜 신경 쓰이고 주방에서 나는 냄새도 괜히 더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마음이 날카로운 날에는 모두가 눈치를 보게 됩니다. 문 여닫는 소리, 방문 닫는 소리까지도 괜히 신경이 곤두섭니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집안 공기가 된다는 걸, 내 표정 하나가 그대로 가족의 하루가 된다는 걸 우리는 평생 이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희생해야 가족이 행복하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걸어온 지금 조금 다른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가족이 정말 편안하다. 내가 나를 버리면 가족도 마음 놓고 행복해지지를 못합니다. 내가 늘 지쳐있고 늘 불안해 보이면
가족은 어디에서도 온전히 쉬지를 못합니다. 집에 들어와도 엄마는 괜찮으실까? 아버지 오늘 표정이 왜 저러지? 먼저 눈빛부터 살피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조금이라도 편안해진 날에는 가족의 발걸음도 가벼워집니다. 아, 오늘은 얼굴 좋으시네. 오늘은 웃는 소리 들리네. 그 한마디 속에 얼마나 큰 안도와 기쁨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말해도 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건 가족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우리는 평생 남을 챙기는 건 익숙하지만 나를 챙기는 데는 서툽니다. 누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괜찮냐? 어디 아프냐? 바로 손이 나가는데 정작 내 가슴이 답답할 때는 스스로에게 단 한 번도 너 괜찮니? 물어보지 않고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질문을 나 자신에게도 해줘야 할 때입니다. 요즘 너는 괜찮니? 너도 좀 쉬고 싶지 않니? 너도 행복해지고 싶지 않니? 솔직하게 귀를 기울이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대답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나도 좀 쉬고 싶어. 나도 누가 나를 챙겨줬으면 좋겠어. 나도 조금은 행복해지고 싶어. 그 마음 절대 이기적인 마음 아닙니다. 그 마음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됩니다. 진짜 어른은 자기 마음을 끝까지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알아듣고 조금이라도 돌보려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계신 당신께 이제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은 생각보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행복을 조금씩 되찾는 방법을 5가지로 나누어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첫째입니다. 첫째, 아침에 남보다 나에게 먼저 인사하기.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핸드폰부터 찾고 뉴스 보고 문자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아주 잠깐, 단 3초라도 순서를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눈을 뜨고 가만히 천장을 보면서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는 겁니다. 아, 오늘도 일어났네? 수고 많다, 나야. 남에게는 잘해주면서 정작 한 번도 나에게 해주지 못했던 말, 수고했다, 고맙다. 아침마다 나에게 먼저 이 말을 건네보면 좋겠습니다. 이 짧은 인사가 하루의 방향을 바꿉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아가 아니라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줍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은 몸부터 챙기기. 우리는 평생 배고픈 것도 뒤로 미뤘습니다. 설거지부터 하고 빨래부터 하고 가족 밥부터 챙기고 내 밥은 늘 제일 마지막이었습니다. 몸이 허해지면 마음도 허해집니다. 몸이 지쳐 있으면 웃고 싶어도 웃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정도는 반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나 먼저 한 숟갈 뜨고 그 다음에 일을 하자. 뜨끈한 국 한 숟갈, 내 몸을 위한 물 한 컵.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가족을 향해 웃을 수 있게 해주는 연료입니다. 셋째, 마음을 혼자 안고 있지 말고 한 사람에게만 털어놓기. 평생 속 얘기를 꽉꽉 눌러 담고 사셨지요. 괜히 말해봐야 뭐하냐. 내가 힘들다 말하면 애들이 더 힘들지. 그렇게 입을 닫고 살았는데 마음은 단 한 번도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오래 닫아두면 곱습니다. 다 털어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만 정합니다.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차 한 잔 앞에 두고 이렇게 한 문장만 꺼내 보세요. 나 요즘 사실은 조금 힘들어. 그 한 문장이 마음을 살립니다. 입 밖으로 말이 나오는 순간 내 안의 짐이 조금 내려갑니다. 그 사람의 대답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느낌, 그걸 느끼는 것입니다. 넷째, 하루에 나만을 위한 시간 10분 만들기. 하루 종일 누군가를 위해서만 움직이다 보면 하루가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자기 일정표에 이렇게 적어보면 어떨까요? 오늘 저녁 9시부터 9시 10분까지 나와의 약속. 그 10분 동안은 누구 전화도 받지 않고 누구 부탁도 잠시 미뤄둡니다. 드라마 한 장면을 봐도 좋고 좋아하는 노래를 들어도 좋고 그냥 멍하게 창밖만 바라봐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괜한 짓이라고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10분이 내 마음의 숨구멍이 됩니다. 숨구멍이 있어야 내일도 버틸 힘이 생깁니다. 다섯째, 괜찮아 대신 고마워를 더 많이 말하기. 우리는 평생 괜찮아, 괜찮아만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자식이 뭐 하나 도와줘도 아이 괜찮다, 됐다. 누군가가 마음 써줘도 뭘 이런 걸 다 됐어.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정말 괜찮았던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입버릇을 하나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대신 고마워, 수고했다, 덕분이다. 이 말들은 듣는 사람만 따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말하는 나도 조금씩 따뜻해지게 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드러워질수록 내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집안 공기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5가지 사실 거창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에 나에게 인사하고 내 몸 한번 챙기고 마음을 한번 나누고 나만의 10분을 만들고 괜찮아 대신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 나도 행복해져야 할 사람이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의 행복이 조용히 가족에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조금씩 행복해지기 시작하면 가족들도 느낍니다. 얼마 전부터 엄마 얼굴이 훨씬 부드러워지셨다. 아버지가 예전보다 웃는 날이 많아졌다. 그 변화는 말로 다 하지 않아도 가족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족은 완벽한 부모를 바라지 않습니다. 늘 희생만 하는 부모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을 너무 버리지 않는 부모, 자기 삶을 미워하지 않는 부모, 조금은 웃으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부모를 볼 때 마음이 놓입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면 가족도 마음 깊은 곳에서 불안해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가족도 그래, 나도 내 인생을 사랑해야겠다.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돌보는 모습이 가족에게 주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내 삶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조용한 교육입니다. 이제는 이 말을 마음에 담아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행복해져도 되는 사람이다. 나는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 내가 행복해야 우리 가족이 정말 편안해진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오늘도 내 2발로 걸을 수 있는 것,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조금만 더 눈여겨보면 행복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 한 줄만 가슴에 깊이 새겨 두셨으면 합니다. 나의 행복은 가족의 행복입니다. 이 말은 그저 예쁜 문장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본 사람들이 인생 끝자락에서 내리는 조용한 결론 같은 말입니다. 이제는 이 결론을 믿고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제는 나도 조금 더 행복해져 볼게. 내가 행복해지는 걸 더 이상 미루지 않을게. 내가 웃는 모습이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이니까. 당신이 웃을 때 가족의 마음도 같이 풀어집니다. 당신이 편안해질 때 가족의 어깨도 같이 가벼워집니다. 당신이 조용히 나도 행복해질 거야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이 미처 모르는 사이에 당신 가족의 내일도 조금 더 밝아질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미소가 내일 가족의 힘이 됩니다.